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민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서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34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살을 빼려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분들이 믿고 있는 4가지 다이어트 상식이 실제로는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4가지 잘못된 상식만 바로잡아도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환자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67세 김영희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원장님, 저 요즘 다이어트해서 10kg 뺐어요. 그런데 왜 자꾸 어지럽고 힘이 없을까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4개월 동안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셨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것도 샐러드나 과일만 먹었어요. 물도 많이 마시고 말이에요. 전형적인 극단적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였습니다. 할머니의 혈액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모글로빈이 9퀸다코인리엘로 심한 빈혈 상태였고 알부민 수치는 3총르리엘로 영양실조 직전이었습니다. 근육량은 정상 범위 대비 30% 감소한 상태였고 골밀도도 급격히 떨어져 있었죠. 면역력을 나타내는 백혈구 수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살을 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수명이 단축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살을 빼면 안 되는 건가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은데? 물론 할머니의 고민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제가 할머니께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으로 6개월을 보내신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체중은 5kg만 감량했지만 근육량이 6kg 증가했고 혈액검사 수치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요즘 20년 전보다 더 활력이 넘친다고 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그런데 김영희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거든요. 바로 첫 번째, 잘못된 상식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처럼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60대 이후의 신체는 20, 30대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65세 이상 30만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BMI가 25, 27인 사람들이 BMI 18.5, 25인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15% 낮았습니다. 즉, 약간 통통한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뜻이에요. 제가 진료한 73세 박철호 할아버지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키 190cm의 체중 78kg였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부터 2시간씩 등산을 하시고 하루 한 끼만 드시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어요. 3개월 만에 체중을 78kg에서 63kg까지 15kg나 감량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혈당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진 것 같다며 만족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셨고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그만 넘어지셔서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정상 범위 대비 40%나 감소해 있었어요. 골밀도도 심각하게 낮아져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면역력 저하였습니다. 폐렴에 2번이나 걸리셔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살 빼고 나서 오히려 더 자주 아프신다며 걱정하셨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이순옥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당뇨가 있으셨지만 무리한 체중 감량 대신 근력 운동에 집중하셨어요. 체중은 70kg에서 68kg로 2kg만 감량하셨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3kg 증가하셨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의 당뇨 수치는 박철호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60대 이후에는 체중 감량보다 근육량 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중 감량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칼로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로리를 줄이면 무조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무리한 칼로리 제한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69세 정현숙 할머니의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TV에서 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하루 1000칼로리만 드시는 식단을 6개월간 지속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 개, 점심에는 닭가슴살 100호과 야채, 저녁에는 두부 반 모만 먹었어요. 할머니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계산해 보니 정확히 950칼로리였습니다. 60대 여성의 기초대사량이 1200칼로리인데 그보다도 적게 드신 거죠. 체중은 65kg에서 53kg까지 12kg 빠졌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덱사 검사 결과 근육량이 20% 감소했고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T스코어가 3.2까지 떨어졌어요. 골다공증 진단 기준인 2.5를 훨씬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결국 척추압박 골절까지 생겨서 3개월간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했어요. 할머니는 살 빼려다가 뼈까지 상했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6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율이 20, 30대에 비해 20, 30% 떨어집니다. 또한 단백질 합성 능력도 50% 이상 저하되죠. 이때 칼로리를 급격히 줄이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집을 난방하기 위해 기둥을 뜯어서 태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장은 따뜻해지지만 결국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가 정현숙 할머니께 하루 1500칼로리의 균형 잡힌 식단을 권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근육량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골밀도까지 개선되었습니다. T스코어가 3.2에서 2.8로 상승했어요. 할머니의 새로운 식단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된장국과 계란 2개, 점심에는 현미밥 한 공기에 생선 한 토막과 나물 반찬, 저녁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두부찌개와 야채를 충분히 드시는 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체중을 급격히 줄이면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칼로리의 20%를 뇌에서 사용하는데 칼로리 제한이 심하면 뇌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정현숙 할머니도 다이어트 중에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평소보다 점수가 15점이나 낮게 나왔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계산 능력도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단으로 바꾸신 후 3개월이 지나자 인지기능도 함께 회복되셨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할머니도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문제들과 함께 요즘 유행하는 세 번째 잘못된 상식도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 사이에서 말이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71세 한국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인터넷에서 탄수화물만 끊으면 당뇨가 완치된다는 글을 보셨어요. 그래서 밥, 빵, 면 등 모든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 식단은 이랬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3개와 베이컨, 점심에는 삼겹살과 야채, 저녁에는 치킨과 샐러드, 탄수화물 섭취량이 하루 20kcal도 안 됐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mg/dl에서 120mg/dl로 떨어졌거든요. 원장님,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혈당이 많이 내려갔어요. 하지만 3개월 후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심한 변비에 시달리기 시작하셨어요. 화장실에서 30분씩 끙끙대시고 변비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한 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검사 결과가 더 심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내 유익균 검사를 해보니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같은 좋은 균이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도 정상인의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신장 기능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5mg/ml에서 1.6mg/ml로 상승했고 사구체 여과율도 60ml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면서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과도해진 것이 원인이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뇌 건강이었습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간에서 케톤체를 만들어 대체 에너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대사 능력이 떨어져요. 할아버지도 기억력이 현저히 나빠지셨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판단력도 흐려져서 운전할 때 실수가 잦아졌고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하셨습니다. 간이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할아버지께 현미와 잡곡 위주의 복합 탄수화물을 하루 150g 정도 드시도록 권했더니 2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변비가 해결되었어요. 장내 유익균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혈당 관리가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급격한 혈당 변동 없이 평균 혈당이 103mg/dl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인지 기능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기억력이 돌아오고 집중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말이 많아지셨다며 안도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네 번째 상식이 남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살만 빠지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급격한 체중 감소는 오히려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66세 김말순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노력 없이 6개월 동안 체중이 62kg에서 54kg까지 8kg나 빠지셨습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셨죠. 주변 사람들도 날씬해져서 보기 좋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상했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6개월에 체중의 13%가 빠진 것은 비정상적이었거든요. 정밀 검사를 권했더니 초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1기 초기 암이어서 내시경 절제술로 완치하셨지만 만약 살 빠져서 좋다고만 생각하고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 3기로 진행되어 수술이 훨씬 어려워졌을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다행이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암뿐만 아니라 갑상선 질환, 당뇨병, 합병증,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또 다른 환자인 70세 박영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경우였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어요. 하루 800칼로리만 섭취하고 매일 2시간씩 운동하는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70kg에서 50kg까지 20kg를 감량하셨어요. 체중 감소율이 무려 28%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의지가 강했나 하며 뿌듯해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대상포진에 걸리셨어요. 대상포진은 보통 면역력이 약할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 할머니의 경우 너무 심해서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울증이었어요. 할머니는 살은 빻는데 왜 이렇게 우울할까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방해한 것이 원인이었죠. 검사 결과 할머니의 혈중 세로토닌 농도가 정상 범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근육량도 정상 범위 대비 35% 감소했고 골밀도는 T-스코어 3.5까지 떨어져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살을 빼고 나니 오히려 더 아프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뚱뚱한 채로 있는 게 나았을 것 같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60대 이후에는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는데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량 감소로 인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이나 다른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체중을 관리해야 할까요? 이제 그 정답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체중계 숫자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체성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74세 조순이 할머니의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키 155cm에 체중 65kg였는데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체중 감량이 아닌 체성분 개선을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체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3회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스쿼트 15회 3세트, 팔굽혀펴기 10회 3세트, 덤벨 들기 12회 3세트를 기본으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체중이 안 빠지네요 라고 실망하셨습니다. 오히려 1kg 정도 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근육이 늘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드리자 계속 운동을 하셨어요. 3개월 후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은 65kg에서 66kg로 1kg만 증가했지만 근육량은 22kg에서 25kg로 3kg나 증가했어요. 반대로 체지방은 28kg에서 23kg로 5kg 감소했습니다. 할머니는 체중은 거의 그대로인데 옷이 많이 헐렁해졌다며 신기해 하셨어요. 근육은 지방보다 밀도가 높아서 같은 무게라도 부피가 작거든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20년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고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도 개선되었어요. 혈당이 평균 150mg, DL에서 130mg, DL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140, 90에서 100G, 80으로 안정화되었어요. 체성분 분석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근육량과 체지방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이후 여성은 체지방률 25-35%, 남성은 15-25%가 적정 범위입니다. 근육량은 체중의 30% 이상 유지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육 1kg는 지방 1kg보다 부피가 20% 작습니다. 근육이 늘고 지방이 줄면 몸매는 좋아지지만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건강한 변화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양 관리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68세 이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키 170cm, 체중 70kg로 표준 체중이었지만 근육량이 부족했어요. 평소 식단을 조사해 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40g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2g으로 늘리라고 권했습니다. 즉 체중이 70kg라면 하루 84개 단백질을 드시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새로운 식단을 구체적으로 짜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와 우유 200ml 단백질 20g,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닭가슴살 100g로 단백질 25g, 저녁에는 두부 반 모와 콩나물국으로 단백질 20g, 그리고 간식으로 그리스 요거트나 견과류로 단백질 15-20g 추가로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하며 걱정하셨지만 2주 후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체성분 검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70kg에서 72kg로 2kg만 증가했지만 근육량은 24kg에서 27kg로 3kg나 증가했어요.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면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2층까지도 거뜬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염도 개선되었어요.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 거죠. 할아버지는 20년 만에 무릎이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단백질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룻밤 긴 공복 후에 근육 분해를 막으려면 아침에 단백질 95g 드셔야 합니다. 달걀 3개나 두부 반 모 정도의 양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25바구 이상 섭취한 60대 이상 성인의 근육량 증가율이 6바구론 미만 섭취한 그룹보다 40%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2배 증가합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도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제나 우유를 드시면서 효과를 더 크게 보셨어요. 운동 후에 우유 한 잔 마시고 나면 다음 날 몸이 한결 가벼운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6:4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과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체중 감량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정말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면 한 달에 1-2kg씩 천천히 빼세요. 급하게 빼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72세 민영숙 할머니의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키 158cm에 체중 78kg로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어요. 의학적으로도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천천히 안전하게 감량하실 것을 권했습니다. 목표는 8개월에 걸쳐 10kg를 감량하는 것이었어요. 한 달에 1.2kg 정도씩 줄이는 계획이었죠. 할머니의 다이어트 계획은 이랬습니다. 기존 칼로리에서 하루 300칼로리만 줄이고 동시에 주 3회 근력 운동과 주 2회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었어요. 식단은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하루 1800칼로리를 드셨는데 1500칼로리로 줄였어요. 하지만 단백질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하루 90폭의 단백질을 드시도록 했거든요. 운동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근력 운동 40분씩, 화요일과 목요일에 빠르게 걷기 30분씩 하셨어요. 근력 운동은 스쿼트, 데드리프트, 체스트 프레스 등 큰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첫 달에는 1.5kg 감량하셨어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째에는 1kg, 3개월째에는 1.2kg씩 꾸준히 감량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었어요. 체중은 줄어들었지만 근육량은 26kg에서 27.5kg로 1.5kg 증가했습니다. 즉 감량된 10kg가 모두 지방이었던 거죠. 8개월 후 할머니의 체중은 목표대로 68kg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지표의 개선이었어요.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로 떨어졌고 혈압도 150, 95에서 130, 80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몸도 안 힘들고 효과도 좋다. 무엇보다 요요 현상이 없어서 좋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실제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중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 근력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2, 3회 하루 30, 4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기본 운동은 이렇습니다. 스쿼트 15회 3세트, 팔굽혀펴기 10회 3세트, 데드리프트 12회 3세트, 플랭크 30초 3세트입니다. 처음에는 본인 체중만으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차 무게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무게는 본인이 15회 정도 할 수 있는 강도로 시작하세요. 너무 무거우면 부상 위험이 있고 너무 가벼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운동 중에 조금 힘들지만 할만하다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하시되 너무 강도 높게 하지 마세요.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60, 70% 정도 되는 강도가 적당해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값입니다. 70세라면 150이 최대 심박수이고 운동 중 심박수는 90, 105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6개월에 5%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60kg였는데 3kg 이상 빠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체중 감소는 암, 갑상선 질환, 당뇨병, 합병증, 우울증 등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식욕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면 위장관 질환이나 다른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해요. 근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경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쉽게 열던 병뚜껑을 열기 어려워지거나 계단 오르기가 갑자기 힘들어진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진 경우에도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낙상은 60대 이후 사망 원인 중 하나일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또한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가 심한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 후에 나타나는 우울증은 영양 불균형과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60대 이후에는 체중보다 근육량이 중요합니다. 약간 통통한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BMI 25-27 정도가 가장 안전한 범위입니다. 둘째, 무리한 칼로리 제한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핵심입니다. 특히 단백질을 체중 1kg당 1.259 이상 드세요. 하루 1500칼로리 이하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셋째,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마시고 현미나 잡곡 등 좋은 탄수화물을 하루 150g 정도 드세요. 뇌 건강과 장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면 천천히 안전하게 하시면서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한 달에 1-2kg 이상 빼지 마시고 주 3회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다섯째,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나 기타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세요. 60대 이후의 목표는 날씬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로 수명을 단축시키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할머니처럼 무리한 다이어트로 고생하지 마시고 조순이 할머니나 민영숙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체중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근육량과 체력 그리고 삶의 질에 집중하세요. 건강한 60대 이후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